저희가 도면을 지금 했는데 쭉 평면하고 인면을 쭉 이 작은 공간을 가지고 몇 개 해봤는데 치수나 기호를 계속 안 썼던 이유가 있어요.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치수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분들은 치수 설정 들어가셔서 치수 모양 설정 먼저 하시고요. 치수 모양 설정은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빠르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선에서 건드릴 거 없고요. offset from origin 값만 어느 정도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심볼에서는 가급적이면 대각선 또는 도트 스몰 쓰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대각선으로 할 거고요. 크기는 문자 높이 값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문자 높이 2.8 정도 할 겁니다. 이번엔 2.8로 써볼 거라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 쪽에서 익스텐드 값, 요 값도 확장해 주셔야죠. 요거 저는 1mm 정도로 좀 짧게 쓸 거고요. 자, 여기 심볼의 화살표 크기는 나중에 보고 좀 줄일 겁니다. 이거 아마 클 거예요. 그리고 건드릴 거 없고, 텍스트에서는 미리 만들어 놓은 텍스트 폰트를 선택하는 곳인데 없으면 점점점 누르고 들어와서 뉴 눌러서 폰트 깨지니까 바탕이라는 폰트로 문자 스타일, 아마 템플릿 쓰셨으면 있을 거고요. 만들어서 쓰면 되고, 여기서는 선택만 하는 곳이었죠. 그 다음에 문자 높이 2.8mm 정도 할 거니까 2.8 넣어주시고, 여기서 특별히 건드릴 거는 없습니다. 뭐 굳이 조금 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값은 좀 내려서 쓰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어요. 0.6은 조금 큰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내려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설정 값들을 여기에서 출력해야 되는 스케일 값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 게 치수 설정이었습니다. 어쨌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치수 설정, 뭐 출력 설정, 이거를 20분씩 같이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셨다가 반복해서 익히시고, 지금 치수를 쓰지 않은 이유는 축척을 모르기 때문이죠. 몇 분의 몇으로 출력할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치수 문자 크기를 조절해서 쓰기 때문에 걔를 안 썼던 거고, 이제 치수 설정을 했으니까 컨트롤 P 눌러서 위쪽에서부터 프린터의 종류를 설정하고 DWG2 PDF, 두 번째로 종이 사이즈를 설정하는데 요렇게 써져 있는 것 중에 A4, A3를 쓰십시오. 반드시. 안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서 출력 설정에서 여백 설정을 변경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백이 이미 거의 제로에 가깝게 잡혀 있으니까 요 시리즈의 종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4에다가 할 거고요. 윈도우로 여기서 이제 출력할 영역을 설정하는 곳이죠. 그래서 출력할 영역을 찍는데 치수를 두세 줄 정도는 쓸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모양의 크기를 보면서 적당히 두 줄이나 세 줄이 양쪽에 써지겠다 싶은 정도를 눈으로 가늠하시고, 그 정도 영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박스를 쳐주시면 클릭하시면 미리 보기를 꼭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 정도 크기로 종이에 나올 거다 인 거고, 이때 P2 페이퍼에 나오는 축척 값이 70이니까 70배를 줄이면 A4에 아까와 같은 크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60배만 줄이면 아까보다 크게 나오겠죠. 물체는 대신에 치수를 쓸 여백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P2 페이퍼를 풀고 60이라고 넣어서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이 정도면 치수 쓰기 어렵다고요. 이 정도에다가 치수 쓰고 도면 이름 쓰고 하면은 애매할 수 있다고요. 종이에 썼을 때. 그래서 간당간당하게 써질 것 같긴 한데 이거 너무 애매하잖아요. 요 테두리 여백도 1cm를 뺄 거니까. 여백을 빼고 나서 치수까지 쓴다 그러면 위아래다 치수를 써주고 글자 써주고 하면 공간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ESC 누르고 80으로 바꿔서 보면은 요거는 도면이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뭐 쓰는 거는 여유 있게 쓰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시고 적용하신 다음에 A4 용지를 실제 크기로 그리시고 여백 10mm 안쪽입니다. 바깥쪽 아니고 안쪽입니다. 안쪽. 바깥쪽으로 하시면 안되고 종이의 안쪽으로 여백 10mm 만들어 주시고 여기 80분의 1이었죠. 요거 도면을 80분의 1로 출력하면 됐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얘를 스케일로 80배를 확대하고 60분의 1도 간당간당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드네요. 로테이트 해서 이렇게 배치를 갖다 놔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종이에 도면이 들어갈 위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치수를 쓴다라고 하면은 여기 부분에 건물의 크기를 보면은 바깥쪽에 지금 바깥쪽에 중심선들이 나와 있는데 요 건물의 중심선에 여기 치수를 하나 쓸게요. 아무데나 치수 하나를 쓰시고 아니죠. 딤 설정에 들어오셔서 죄송해요. 딤 설정 들어와서 여기다가 80 넣는지 80 넣은 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저희가 80배 줄여서 출력할 거니까 여기 와서 80배를 확대해 주셔야죠. 그리고 맞다면 치수를 쓰십시오. 하나만 쓰시고 그 위에다가 다시 치수를 하나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두 줄로. 이때 배치를 요 정도면 적당한 것 같다 싶은 정도의 배치를 하시면 치수를 써볼게요. 치수 쓰실 때는 여기는 치수 쓸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가장 큰 치수 먼저 쓰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위쪽에 있는 치수를 쓴다 그러면 가장 큰 치수 그리고 중심선 끝에서 쓰십시오. 왜냐면 여기 다리가 나오잖아요. 보조선에 나오는 이 간격이 어디는 길고 어디는 짧으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심선 끝에서 중심선 끝선으로 하셔야 돼요. 이 물체에다 찍으시면 안됩니다. 물체 끝에 찍으시면은 다리가 짧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갖다가 배치를 하시고 두 번째 치수를 쓸 때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치수 요 출입문 쪽에다 하나 써줄 건데 요렇게 찍으면은 다리가 짝짝이로 나온다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짝짝이로 나오기 때문에 중심선이 있는 상태에서 치수를 찍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심선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요령인데요. 찍으시고 직교점을 찍으세요. 스냅으로 Shift 우클릭 하셔가지고 퍼펜디큘러 스냅을 쓰시면은 요 밑에 있는 선에 갖다 대면 요 점을 찍어 주겠습니다 라고 뜨잖아요. 이때 찍으시면 여기가 찍혀요. 여기 그 스냅을 이용해서 직각으로 교차하는 부분을 찍으시면은 저런 경우에 다리 조절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치 스냅을 이용해서 두 번째 선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요 근처에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쪽 끝에 스냅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거 옆으로 안 움직여요. 치수 이렇게 옆으로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찍으셔도 되고 오른쪽 끝에 찍으셔도 그 위치예요. 그러니까 요 선의 엔드 포인트나 미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두 번째 위치를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치수로 여기도 찍어야 되고 여기도 해줘야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써줘야 되는데 같은 자리에서 연속으로 치수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럼 두 점씩 클릭하는 것보다는 써져 있는 치수를 누르고 여기 옆에 보면은 점 있어요. 점 위에 점 그립이라고 하는데 보조선하고 치수선이랑 만나는 그립에 마우스를 클릭하는 게 아니고 올려놓고 있으면은 Continuous dim이라고 뜹니다. 원래 이것도 명령어로 존재해요. dim continuous 해가지고 쓰면 써지는데 그냥 올려놓고 기다리면 뜹니다. 누르시고 두 번째 점을 여기 찍지 마시고 퍼펜디큘러 스냅으로 요 선에 갖다 대면은 요 선에 갖다 대면 뜨는데 요거는 찍어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이건 찍을게요. 컨티뉴어스 딤으로 찍어주고 다음 점을 다시 찍어주면 연속으로 치수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다리가 지금 짧잖아요. 길잖아요. 그리고 여기 위로 올려서 요 다리 길이가 균질하게.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 문자를 보면은 가급적이면 이런 문자는 여기에 가운데에 위치하는 게 좋거든요. 요 가운데. 근데 얘는 여기 사이 간격이 좁다라고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얘를 복사를 해서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빼서 보면은 옆으로 지시선을 빼내서 여기다가 값을 써준 거예요. 이 값이 이 딤 치수 설정에서 예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여기에 있는 옵션에 의해서 작동한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만약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문자랑 치수랑 화살표랑 다 안 들어가면 어떤 걸 가장 우선시해서 가운데 두고 쓸래? 라는 게 얘거든요. 그 이거 알아서 네가 제일 좋다고 판단하는 걸 해줘 라고 저희가 쓰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여서 문자가 옮겨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 있는 규칙대로 해줘가 여기에요. 여기 있는 거. 그 여기 보면은 beside the dimension line, 그러니까 치수선 옆에다가 요렇게 뺀 다음에 이렇게 써주는 거를 우선순위로 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옆으로 나왔어요. 요거 오버 디멘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위로 빼서 이렇게 써주는 방식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옆으로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위로 쓰면은 위에 있는 치수하고 겹칠 확률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옆으로 뺀 다음에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 텍스트라든지 텍스트나 요 텍스트를 항상 가운데 해줘 라는 옵션을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저렇게 해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를 수동으로 옮길 줄도 아셔야 된다는데 누르시면 아까는 요 교차점에다 했었죠. 요번에는 문자에다가 놓고 기다리면 이동하는 게 있죠. 디멘전 라인하고 같이 옮기는 게 있고 문자만 옮기는 게 있고 뭐 리더하고 옮기는 게 있고 이렇게 되죠. 저는 리더라고 하는 거는 요 선인데 선 치수선이 요 위에 거고 요 위에 있는 이 선이 치수선이고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이 선이 리더선일 거고 얘가 문자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의 명칭을 알아야 얘네들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보조선, 얘가 치수선, 얘가 리더선, 요렇게 해서 눌러서 문자를 지금은 리더하고 같이 옮기셔야겠죠. 그리고 마우스 F8번을 끄고 옮겨보면 요 리더선이랑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수평으로 움직이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늘어나고 위로 올려보시면은 이렇게 뜨죠. 근데 요거를 여기 가운데다 놓는다면 요 가운데쯤에 갖다 놓는다면 리더선이 사라지고 문자가 가운데로 오죠. 문자만 옮기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온리 하셔가지고 요렇게 옮겨 놓으면 되는데 스냅 조심하십시오. 스냅이 걸려버리면 그쪽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잘 안 옮겨질 때는 스냅을 잠깐 끄세요. F3번 끄시고 놓으시면은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정리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런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미드에 놓으면 잘 들어가는데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적당히 배치가 됐죠. 그리고 얘가 값이 읽어지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면 좀 떨어뜨려 주는 게 좋은데 어쨌든 요 정도면 출력했을 때 이 선이나 이런 선하고 겹치는 숫자 값들은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립,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 사이에 있는 그립에 마우스 올려놓고 있으면은 여기서 좀 쓸만한 거는 컨티뉴어스 딤, 요게 좀 쓸만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에 있는데 올려놓으시면은 리더선하고 같이 옮기는 거, 문자만 옮기는 거, 요런 거 쓸만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얘를 클릭해서 옮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냥 요거 그립을 클릭해서 옮기는 것도 가능한데 이게 아까 그 명령어에 있긴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클릭해서 옮기시는 게 위아래로 옮길 거다 그러면
클릭해서 옮기세요. 요 정도 기능은 알고 계시면 좀 편하게 쓸 수 있으세요. 어쨌든 치수는 설정을 해놓고 한 방에 안 써져요. 그래서 수동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요 문자 옮기는 기능, 그거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왕 한 김에 복습한다 생각하고 문자를 더블 클릭하면, 치수 문자를 더블 클릭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정이 가능한데, 다시 더블 클릭하면 고칠 수 있고, 원래 값으로 돌리고 싶으면 값을 싹 지워버리시고 다른 데 클릭하면 원래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었죠. 문자, 이게 숫자 값인데 %%P를 누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C를 누르면 지름 마크, %%D를 누르면 도, 15도, 20도, 30도, 45도, 요 세 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나중에 문자 뒤에 문자 앞에 쓰실 일이 있어요. 지름은 잘 안 써요. 지름은 뭐 쓸 일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몇 도, 이거는 저희가 수동으로 써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쓰시면 되니까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됐으면 이제 보조선의 길이가 이렇게 길 필요는 없잖아요. 의미 없이 이렇게 길게 해놓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치로 이렇게 잡아서 이 바깥쪽까지 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가 같이 잡히면 얘도 같이 내려가 버릴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치수선만 있는 쪽을 잘 잡아서 아래쪽으로 원하는 칸수만큼, 저는 웬만하면 요 한 칸 정도 값은 남겨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요 정도 내려서 보시면은 단정하게 정리가 되죠. 이제 요 정도까지 했으면은 이제 치수는 어느 정도 썼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여기에 다 못 쓰는 치수도 생기거든요. 그런 치수는 이제 안쪽에 별도로 써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별도로 쓰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복잡해지면 그때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치수는 썼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선은, 이쪽에 있는 이 선들 화면에서는 놔둘게요. 왜냐면 나중에 수정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치면은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죠. 요 레이어에 들어오면 출력이 안 됐으면 좋겠다, 편집이 안 됐으면 좋겠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도 있고, 이제 그 설정이 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출력이 안 됨으로 되어 있는 게 요 DEF 포인트, 요 레이어이죠. 그래서 이 레이어로 한 다음에 색상은 좀 눈에 안 띄게 회색으로 해놓고 편집마저 안 되게 잠궈 놓는다면 작업에도 방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새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애초에 출력이 안 되는 레이어예요. 이 레이어는 치수를 쓰면 자동으로 생기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색을 저는 회색으로 좀 바꿔서 눈에 안 띄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편집도 되지 않게 자물쇠로 잠궈 버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레이어를 출력 안 된 레이어로 바꿔주면 나중에 작업할 때 걸리적거리지 않을 거고, 혹시 실수로 지우거나 하지 않을 거고, 출력을 하더라도 출력이 안 되겠죠. 자,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했으면은 이제 레이오프를 좀 할게요. 레이오프, 중심선을 살짝 숨길게요. 중심선을 살짝 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만든 이 벽들이 재료가 있잖아요. 재료, 무슨 재료인가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콘크리트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치를 한번 했었어요. 대각선 45도 대각선이었죠. 그래서 가구도 걸리적거릴 것 같으니까 가구 레이어도 꺼버릴게요. 이것도 꺼버리고, 아이고 이거 끄면 안되는구나. 레이어가 같이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럭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고, 해치는 보통 해치선을 만들어서 쓰시면 되는데,
가는 선으로 쓰시면 됩니다. 각도는 45도, 각도는 45도 방향으로 45도 또는 60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옆으로 너무 넓거나 너무 좁아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건 출력해보고 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해치 간격 얼마인가요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것도 그 도면의 축척이 얼마냐, 내가 이걸 출력했을 때 몇 미리 간격으로 출력되게 하고 싶으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답변을 못 드려요. 재보지 않는 한, 출력해보지 않은 한. 출력을 해서 주시면 해치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는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냥 그거 거리 상관없이 아무나 그러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를 거니까. 콘크리트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만 남기고 자를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니까 선 3개, 선 3개 얘를 불규칙하게 놓으시면 돼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 전체 도면 안에 여기 요 실 안에 한 많으면 10개 10개에서 15개 놓는다라는 느낌으로 놓으시면 되는데, 얘는 도면이 단순하잖아요. 단순하니까 많이 놓지 마시고 한 6개 정도만 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6개에서 8개만 놓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하나, 요 구석에 하나, 요런데 하나 이렇게 갖다가 듬성듬성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 해치는 균일한 간격으로 놓는 해치가 아니고 듬성듬성 놓는 게 철근 콘크리트의 해치예요. 여기 해치에서 중요한 거는 단면의 해치가 더 중요합니다. 단면, 잘려진 부분에 대한 해치가 훨씬 중요해요. 평면도에서는 잘라져서 그려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잘려진 구간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평면도에서는. 인면도에서는 인면에 보이는 애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잘려진 구간이 있으면 잘려진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보이는 애들, 바닥에도 해치가 있잖아요. 바닥에 H 누르면 해치가 나오죠. 해치 명령어 쓰는 거는 간단합니다. H라고 넣고 방법은 뭐 형상의 경계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영역을 자동으로 탐지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픽포인트, 그러니까 영역을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방법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모양을 눌러서 고릅니다. 요거는 사각형이죠. 바닥에 있는 거 보면은 사각형 형태로 패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치 중에 내려와 보시면은 넷이라고 하는 해치가 있어요. 넷. N으로 시작하는 넷. 요 아래쪽쯤에 있습니다. 아래쪽. 제일 아래에서 한두 칸 올라오면 넷이라고 있어요. 이 해치를 써서, 넷이라고 하는 해치를 써서 마우스를 올려보면 너무 촘촘하잖아요. 클릭하지 마시고, 클릭하셔도 됩니다. 근데 클릭하지 마시고 값을 좀 올리시면 되죠. 뭐 60 이렇게 올려서, 요거보다는 큰 거 같죠? 그러면 뭐 120 이렇게 올려서, 얘보다 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 정도 간격인 것 같으니까 클릭 스페이스바 하면 돼요. 이때 선을 잘못 그리셨거나 선이 애매하게 교차됐거나 선이 끊어져 있거나 그러면 이런데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해치가 요런데 안으로 해치가 같이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딘가 뚫려 있는 거예요. 영역이 닫혀져 있지 않고 뚫려 있으니까, 또는 운이 나빠서 얘가 뚫려 있다라고 잘못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안쪽으로 해치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왜 그런지를 찾아서 수정하든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취하셔야 됩니다. 자, 이 해치도 흐린 선, 흐리게 해주셔야 눈에 덜 띄겠죠. 자, 이제 문자 쓰면 되는데, 문자 크기 기준 좀 볼게요. 이건 이제 그 예전에 요거 제도 공동지침에 있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문자 및 크기에서 써 있는 것 보면은 이때는 이제 2mm부터 해서 썼는데, 세상이 이제 프린터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1.8mm 정도를, 여기서부터 이제 0.3단위 정도로 증가해서 쓰는 거를 기본으로 하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요거 따라서 하시든지,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제 프린트가 좋다 보니까 최소 문자의 크기를
1.6mm 정도까지 해도 30대까지 읽는 것 같아요. 40대부터는 조금 힘듭니다. 실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웬만하면은 2mm 정도면 2mm보다 작으면 잘 안 읽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일 작은 문자는 2mm인데 프린터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1.8 이렇게 돼 있습니다. 0.3 쓰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최소 문자의 크기 정도만 기억하시고 특정 단위값 정도로 키워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요거죠. 그 문자 크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해도 관계가 틀어지면 안 돼요. 관계. 그래서 제일 작은 문자는 기호 안쪽에 쓰는 문자, 그 다음에 얘보다 큰 거는 일반 문자, 그리고 실의 이름 같은 거, 얘네들이 일반 문자보다는 커야 돼요. 실명, 여기 이제 안방, 건너방, 거실 뭐 이런 거 쓰는 거, 그리고 도면에 이름을 제외한 어떤 제목들, 안내사항,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도면의 이름, 도면의 이름에서 5.3mm 씁시다 라고 여긴 돼 있죠. 저희는 얘네보다 좀 크게 쓸게요. 도면이 여유가 있으니까 6mm 정도로 요 제목 이름, 도면 이름은 6mm 정도로 쓸 거고, 도면명, 도면 이름은 6mm 정도 쓸 거고, 실명은 4mm 정도로 쓰겠습니다. 요거는 값이 얼마인지 물으시면 저도 몰라요.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몇 미리씩 틀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 관계는 기억해 주세요. 순서. 이 순서를 역행해서 쓰거나 하면 이상한 도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크기는 조금씩 다르더라도 이 여기에 있는 크기 관계는 지켜서 쓰시는 거는 기억을 좀 해주시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실명 3mm로 쓰고 도면에 쓰는 도면명 6mm로 써보고 작으면 키워서 8mm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AD 열어주시고 문자 싱글라인 텍스트로 쓸 겁니다. TEXT 문자 높이 4mm, 회전 각도 없고 회전 안 할 거고, 여기에다가 뭐 강의장 이렇게 하나 써주면 되겠죠. 작아서 안 보이죠. 확대하시면 여기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실명은 요거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6mm 정도로 도면 이름 쓸 거니까 첫 번째 점 찍고 6 엔터, 로테이션 앵글이라고 물어보죠. 0도 엔터. 커서가 깜빡깜빡하면 여기다가 도면 명, 도면 이름 이렇게 쓰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문자는 실제 크기로 써놨으니까 스케일 명령어로 나중에 그 80배 줄여서 출력했을 때 4mm로 나와야 되니까 지금 4mm로 써놨으니까 미리 80배를 확대하는 거죠. 80배를 확대하면 요 크기인데 이 크기를 80배 줄여서 출력하면 종이에 6mm, 4mm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얘가 6mm죠. 얘가 지금 크기가 6mm로 저희가 써서 몇 배 확대했냐면 80배 줄일 거여서 80배 확대했잖아요. 그러면은 68, 48, 그러니까 480mm로 썼으면 문자 높이 할 때 처음에 480 그리고 썼으면 스케일로 안 키웠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문자 높이 얼마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축척이 얼마인가요? 출력됐을 때 몇 미리로 출력되게 하고 싶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몇 미리로 써야 되나요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출력됐을 때 내가 몇 미리 정도로 하고 싶다라는 값이 있어야 되고, 내 거의 축척이 얼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두 개를 곱하시면 그 높이로 문자 바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여기다 쓴다 그러면 480 높이로 쓰겠다라고 하고 도면명이라고 쓰면 이렇게 쓰면은 요 크기로 바로 써진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걸 설명드리려고 일부러 작게 써서 확대한 겁니다. 자, 됐으면은 이제 강의장이라고 쓴 문자를 이제 편집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요 뒤에다 갖다 놓고 여기는 그냥 뭐 준비 영역 이렇게 쓰고
요 가운데는 강의장이라고 쓰고 여기는 뭐라고 쓰지? 뭐 여기는 뭐 스크린 이렇게 쓰든지 할게요. 문자를 고치는 거는 더블 클릭이면 되죠.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고 여기를 그냥 준비 영역 이렇게 쓸게요. 엔터. 그러면은 마우스가 선택 상자가 나오죠. 두 번째 거 누르고 여기는 뭐 강의실 이렇게 쓰고 여기는 뭐 스크린 영역 이렇게 쓰겠습니다. 도면명 요거를 복사해서 요 밑에쯤에 대충 갖다 놓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기호가 있어요. 기호가 있는데 요 도면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다가 너무 떨어뜨리지 마시고 살짝 밑에다가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쓸게요. 강의장 실측 평면도 선은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앞쪽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시면 되는데 마우스 커서로 보면은 요 글자보다 조금 작게 또는 조금 크게까지 허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보다 조금 작아도 되고요. 요만큼 하셔도 되고 이거의 크기값 얼마인지 없어요. 정해져 있는 얼마로 합시다 되어 있는 거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근데 이거보다 크면 이상하고 얘보다 너무 작아도 이상해요. 그래서 문자 정도의 요 사이쯤 어딘가에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크기로 봐서 적당히 놓으시면 돼요. 다만 모든 도면에 저 크기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써주시고 이쪽에 선 연장해주고 선 아래쪽으로 연장해주고 스트레치로 살짝 붙여주시면 됩니다. 조금 줄일게요. 좀 큰 것 같아서. 이 선 나가는 것도 얼마나 나가야 되나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안 내보내고 쓰는 분도 있고요. 여기를 3개로 나눠 쓰는 분도 있고 2개로 끊어 쓰는 분도 있고 안 끊고 쓰는 경우도 있고 상황마다 달라요. 근데 그냥 허전하니까 여기 보세요 라는 느낌으로 그냥 최소 그냥 3개 정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분은 쓰는 정보의 종류가 많으면 4개까지 해서 쓰고요. 정보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된다. 이 도면에 정보가 많이 없어도 된다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에 그냥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세 덩어리로 쓰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하십시오. 이 문자 위에 있는 걸 복사하셔서 스케일 값으로 줄이겠습니다. 0.5배만큼 줄일게요. 이 값의 절반 크기 0.5로 스케일을 줄일게요. 축척값은 쓰는 방법이 많이 있긴 한데 가장 간단하게 쓰는 거는 S 이렇게 해서 1 슬러시 스페이스바 80 예요. 슬러시 하고 스페이스바 하셔야 됩니다. 슬러시 하고 스페이스 1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거는 축척이라는 뜻이고 뒤에는 80분의 1로 줄였다라는 얘기예요. 80배 줄였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 S라고 하는 거를 S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SCALE라고 스케일로 다 쓰셔도 돼요. 아이고야. 이렇게 다 쓰셔도 되고 한국말로 축척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뭘 쓰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얘를 가장 많이 쓰시대요. 이렇게